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의 최은하 대표를 모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 15억 달러치를 사들였다라고 이 보고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장이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이게 비트코인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문이 많은 건데, 네. 이번에 강세장을 보이는 것은 이제 그 테슬라가 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한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추세죠. 네. 그래서 그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던 그 강세장의 추세인데, 그것도 전에 팬데믹 이전에도 보면은 유럽 등지에서는 그 비트코인을 이미 거래 수단으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가 뭐였냐면 작년 11월이었죠. 우리 그 미국 디지털 결제, 그러니까 전자 결제를 하는 그 회사들 중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페이팔이 이 비트코인을 앞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아주 큰 전기를 만드는 게 된 거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 테슬라에 우리 그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뭐 아주 신출귀몰한 인물이시죠. 우리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구입하겠다, 15억 불. 그래서 구입하는 게 이제 뭐 달러로 가지고 있고, 뭐 유로로 가지고 있고, 금으로도 가지고 있고 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을 15억 불만큼 우리가 갖고 있겠다. 이래서 이제 또 한 번의 전기가 생긴 거죠. 네.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힘이 또 어디서도 나오고 있냐면, 우리 게임스탑으로 유명해진 그 개미 군단, 미미스탑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대세다라고 밀어붙이는 거, 그 다음에 기존 그 상권에서 이 페이팔 같은 데가 이제 인증하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 같은 분들이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그 비전을 제시해 준 거, 이런 게 다 겹치면서 이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돈을 네.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걱정하지만 또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에 대안이 없는 거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걱정해서 유로로 가는데 유럽도 어차피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고, 일본을 가자니 일본도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고, 한국을 가자니 한국도 찍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안이 없는데, 이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점이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뭐 6배가 뛰었나요? 네, 6배 가까이 지금 1년 사이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 CEO가요, 그 비트코인으로 테슬라가 만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요. 꼭 뭐 경제뿐만이 아니고 뭐 정치, 사회 이런 것에서도 그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는 아주 굉장한 그 전투가 일어나죠. 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 갈릴레오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분 같은 경우는 뭐 재판까지 받았다가 겨우 사면이 돼서 나왔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일도 있고, 네. 이 소위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한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제도권이 좋아하지 않는데 왜 비트코인이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쪽에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하고 봐야 돼요. 비제도권에서 왜 비트코인을 그 앞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점이 저희들이 그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거기에는 결국은
세계 각국의 그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 통화 시스템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견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힘은 각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죠. 아무리 저희들이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미래의 대세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 그래도 미국의 연준에서 비트코인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이 더 신빙성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의 의견이 아직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뭐 규제도 안 되고 저걸 누가 통제할 거며 그 다음에 추적도 안 되고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기존 제도권입니다. 기존 제도권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인정했다가는 잘못하면은 본인들의 그 어떤 권한을 뺏기는 그러한 그 박탈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은 부정적인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의견과 이건 투기이고 이건 뭐 완전히 사기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이 현재 사회, 특히 온라인으로 가고 SNS로 가는 이 사회 제도와 구조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정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도권을 뒤엎어서 새로운 제도권이 되느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테슬라가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그 정확하신 지적이시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그 기타 암호화폐가 극복해야 될 숙제인데, 이것을 이제 이 각도로만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근데 저희가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에 있는 그 가게에서 미국인이 와가지고 30년 전에 달러를 내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저희들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시간을 돌려가지고. 아하.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 당시 때는. 네. 근데 요즘은 달러를 누가 내겠다 그러면 뭐 쉽게 내세요. 바꿔 세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또 하나의 외국 화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아하.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한국에 있는 또 어떤 가게에서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의 돈을 갖고 와서 이 돈으로 쓰겠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한국이 국제화 글로벌화 돼 있다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안 받지 않겠어요? 안 받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화폐 대용으로 쓴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최영호 부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가격 변동폭이 너무 빠르고 너무 크고, 네. 그다음에 신뢰성이 떨어질 때는 그 대용의 그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을 거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될수록 그만큼의 그 보편성이 커질 거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어디서 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완전히 지금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처럼 누가 통제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이 변동성을, 결국은 그 위험, 그러니까 변동성의 위험은 이제 이것을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가 앞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 환율이 변동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안는 거죠. 인수하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는 만약에 받게 되면, 곧 받으려고 하는데, 받게 되면 그 돈 받은 것을 달러로 바꾸지 않겠다. 그걸 그냥 보유하고 있겠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테슬라가 볼 때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달러 대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적절한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동하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겠다.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요즘처럼 47,000불이면 한 유닛당 47,000불에서 47,000불짜리 차를 비트코인 하나를 받고 팔겠다.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본다. 그래서 그것을 달러를 안 바꾸고 가지고 있겠다. 옛날에 우리 남대문에 가시면은 달러 그 암달러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달러만 사들이기만 하고 안 팔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저 단순 명료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이 뭡니까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네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뭐 가까운 시일은 아니더라도 조금 먼 시기에 궁극적으로 그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볼 때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경제가 저희 보통 우리 청취자분들 같이 일반적으로 그냥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지만은 예. 사실 굉장히 꼬여 있어요. 이렇게 빚이 많아지고 정부 빚도 많고 가계 빚도 많고 한마디로 빚 가지고 지난 한 4, 50년을 살아온 자본주의 경제거든요. 네. 근데 빚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각 국이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각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 해가지고 늘어난 화폐만큼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일본을 보시건 미국을 보시건 지금 도대체 매년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그렇게 획기적으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 믿을 만한 화폐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화폐 가지고 각국의 경제를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완전히 독립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그 기능을 누가 해왔냐면 금이 해왔었어요, 그동안에. 네. 근데 금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용하기가 쉽다는 게 있고 쪼개기가 쉽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반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금보다는 꽤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폐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이제 화폐 발행권을 독점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까지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존 경제 거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우리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 시간에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네. 참 좋으신 질문이세요. 근데 이 부분은요. 흔들린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빚 가지고 세계가 흥청망청 쓰는 사회는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거 가지고 쓰는 사회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은 정부가 빚 내줘 가지고 무조건 뭐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살려주고 하니까 자꾸 빚 가지고 하니까 사실 버는 거 이상의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되면은 그럴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경제 체제가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흔들리느냐면 그동안의 자본주의의 생명은 빚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이 이제 돈을 마음대로 정부가 못 찍어내게 되면 그 수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노동의 가치와 생산성의 가치 이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는 그 생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의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은 이 시간에는 부족하고 이제 나중에 혹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네, 어쨌든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느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